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25시 시청률을 4%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4%는 잘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마도 3% 시청률을 유지하면 평균작은 된다.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평균작은 된다 하는 그러한 관념이 있는 것 같고요. 4%를 넘으면 히트작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4%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톡파원 25시는 시청률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률 3%대를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이찬원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찬원을 보도자료 중심에 놓고 이찬원을 주제로 보도자료 제목을 뽑는 것을 봐도 이찬원 효과가 많다 하는 것을 제작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톡파원 25시에서 중심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찬원 씨는 아마 이 톡파원 25시를 하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이건 아닌데 하는 고개를 저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찬원의 속내는 뭔지 잘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창기 톡파원 25시에서 이찬원 씨 활약이 두드러지자 제작진이 이찬원 씨만의 톡파원 25시가 될 것을 염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미션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작진, 작가들이 교통정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톡파원 25시는 우리에게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이야기를 짧게 축약해서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움도 되고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또한 제작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각국의 톡파원들을 활용함으로써 톡파원들에게도 좋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또한 그곳의 문화를 정말 구석구석 볼목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얼마나 그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트느냐, 창조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물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작 의도, 제작 내용, 제작 방법 모두 칭찬할 만하다. 여기에 이찬원 씨까지. 이번 주에는 오스트리아 알프스 도시에 위치한 인스브루크,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또한 북유럽은 다 그렇지만 역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인스브루크는 우리 그 천재 미국인 타일러 씨 아버지의 고향이라고도 그러는군요. 여기는 인스브루크에는 약 한 490m에 이르는 주택과 상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개선문도 세워져 있는데 이 개선문은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어머니가 세운 그런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악녀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엄마도 권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개선문을 세웠던 거 보면 이 개선문 또 원조 논쟁, 원래 뭐 프랑스가 원조다 하니까 또 이탈리아가 원조다 하면서 이 문화 원조 싸움을 여기서도 하는 모습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브루크 테마파크, 크리스탈로 만든 이 테마파크는 정말 장관입니다. 크리스탈이 하면 우리가 준보석에 해당되는데 이 크리스탈을 가지고 스와로스프기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스와로보스키 회사에서 엄청난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80만 개 수정으로 만든 크라우드, 공중에 떠 있는 크라우드 같은 것을 만들었나 하면 이찬원 씨가 술 먹고 다음날 웩 하는 것 같은, 이찬원 씨 참 솔직하죠. 술을 많이 먹고 토할 정도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테마파크 안으로,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과 코를 수정으로 장식해 놓고 거기에 분수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테마파크까지 크리스탈 벽이라고 그러는군요. 크리스탈 벽과 그 본수대까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역대 세계적인 월드 스타들이 착용했던 스와로브스키 액세서리들, 의상까지 다 진열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퍼포먼스 아티스트까지 아이돌 자켓까지 크리스탈로 만든 자켓까지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뿌듯하죠. 그 다음에 소금광산, 여기는 그냥 소금 채굴 광산이구나. 7,000년 역사를 가진 신석기 시대부터 암염을 채굴했다는 그것을 재미있게 관광하도록 미끄럼틀도 만들어 놓고 그랬군요. 그 다음에 파이브 핑커스 케이블카를 타고 또 케이블카를 바꿔 타고 걸어서 2995m 정상까지 올라가면 5손가락까지 생긴 5개의 전망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입장료가 75,000원 비쌉니다. 소금강산 보는데도 57,000원인데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를 올라가는데도 75,000원이면 이 오스트리아의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소득이 높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상해는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도시죠. 경제 핵심 도시입니다. 이 상해는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깊죠. 상해 임시정부가 이곳에 세워졌던 곳입니다. 물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황포도떼라는 그 노래가 이 상해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즉 상해는 돈이 많은 경제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굉장히 경매를 통해서 비싼 값에 사고 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소식을 보면서 참 중국은 이해 못할 나라다. 참 이율배반적인 나라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숫자, 즉 8을 중국인들은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88, 8이 5개가 있고 앞에 B자가 붙은 B도 8과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B88888은 번호판만 9억 8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신 덩어리죠.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경제에 도입을 해서 이 번호판을 사고 판다는 거. 왠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만큼 중국은 뚜렷한 질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은 무서운 나라이긴 합니다. 광활한 영토, 그 많은 인구, 자원, 위협적인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고 경제가 중국식 자본주의라고 해서 정치 형태는 거의 독재적인 정치 형태를 취하고 경제는 자유경제 체제를 취하기 때문에 언밸런스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나라와 친하게 대하여야 친하게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쉐시의 이재명 응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샬바르도 달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달리, 천재이자 괴짜 초현실주의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달리의 생을 쭉 달려봤습니다. 태어난 지 120주년이 되는 날이라 달리 생가도 가보고 달리 극장박물관도 가보고 달리 섬까지 다 다녀봤습니다만 이렇게 세계적인 천재
괴짜 작가도 여자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치마폭에 파묻혀서 정말 불우한 노년을 보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달리가 이 여자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좀 정리된 작가가 노년에 될 수 있었긴 하지만 이 부인이 달리하고 살면서도 외도, 바람기가 많은 여자였나 봅니다. 무려 57세나 어린 배우와 연애를 하고 달리 외에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달리는 이 여인을 위한 섬, 휴양지까지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참 남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몬주시 낭뜨를 가서 그 과학섬, 기계섬을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놀이거리, 볼거리, 놀이거리가 같이 있지만 이곳이 좀 특이한 것은 기계를, 움직이는 기계를 우리들이 같이 여기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이것이 역시 문화와 과학과 예술이 함께 종합된 그러한 섬, 낭뜨에 있는 기계섬,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과학 프랑스라는 상징적인 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곤충을 다 형상화해서 놀이기구로 만들어서 직접 탈 것을 만든 프랑스의 이 기계섬은 굉장히, 역시 프랑스는 역시 프랑스다. 과학과 예술을 같이 아우러지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